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은 자동차 물동량 처리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광양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으로 자동차 장치장의 면적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입니다.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 자동차들이 잇따라 선적되고 있습니다. 이곳 3단계 2차 부두와 함께 2단계 1차 부두는 현재 자동차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부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양항의 자동차 물동량 처리 실적도 지난 2019년 60만 9천 대에서 지난해 말 107만 대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정체 상태인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완할 자동차 화물 처리 항만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는 겁니다. 23년 111만 대에서는 조금 줄어든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광양항에서는 100만 대 이상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양항의 현재 자동차 장치장은 5만여 대, 100만여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3단계 2차 부두에 대한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며 전체 장치장 면적의 절반가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자동차 물동량이 50여만 대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사 측은 광양항 내 1단계 4차 부두 등 유휴 부지를 대체 자동차 장치장으로 새롭게 확보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 야적장 활용 현황을 분석해서 100만 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60만 제곱미터 이상의 야적장이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양항 3단계 2차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 기세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 물동량에 뜻하지 않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기 전 4분간의 데이터가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의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등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로 옮겨 분석한 결과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구체적인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수공항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지지대가 4m 돌출돼 비상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활주로도 다른 공항보다 짧아 비상 착륙 시 항공기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또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조류 탐지 시스템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여수공항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했던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의 우울증 경험률은 26.8%. 4명 가운데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5년 전 25%를 넘어선 청소년들의 우울증 경험률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 실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전국에서 4만 8천여 명, 2023년에는 50% 넘게 폭증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됐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미디어 노출이 더 증가된 상황에서 이런 정신화 문제라든가 충동 조절의 문제라든가 자살 자해의 문제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해마다 치료비 지원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권 하락에 따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등
교육 현장 안팎의 심리 치료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심리정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성인지, 딥페이커 같은 이런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과 마음 건강은 물론 심리 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전북대 등 전국 9곳의 국가거점 국립대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난해 24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생산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남에서 10년째 배추 농사와 유통을 하고 있는 김문철 씨.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 입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변 농민들의 입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려운 게 무슨 판매지요. 판매가 우리가 어떻게 생산만 중요한 것이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 처음 하는 일이라 잘 몰라갖고 와서 문의하고. 해남미소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낮은 수수료. 일반 쇼핑몰보다 수수료가 낮다 보니 생산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굉장히 또 저렴하고요. 그리고 해남미소는 또 해남 지역에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주고 또 최대한 농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더 판매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남군이 온라인 쇼핑몰을 자체 운영한 것은 지난 2011년 80여 개 업체로 시작했지만 13년 만에 7배 이상인 57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1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절임 배추 판매가 67억 원을 기록했고 쌀과 잡곡, 고구마 등 지역 농특산물이 불진하게 팔렸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는 물론 모바일 회원 수도 21만여 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자체 기획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10여 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고객 응대와 주문 상담, 품질 관리를 한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남미소라는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생산하시는 분들이 맛있고 건강한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주시는 생산자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16곳 가운데 지난 2023년 매출 2위를 기록한 해남미소. 올해 설 명절 특판을 시작으로 지역 1위를 목표로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여수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7억 700만 원으로 목표 금액 3억 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기부금의 51%가 모금됐고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광양사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순천시가 공영자전거 이용 시간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시행되며 30분 이상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30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과 20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아제강은 율촌 일산단에 287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타워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3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에너지와 바이오, 2차 전지와 우주항공 등 전남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